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저 뒤에 좀 흐리게 보이는 청와대를 한 10년 정도 출입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정도 출입을 했고 그때 청와대 출입을 그만두고 2007년에 나오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이 책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 구독자분께서 5만 분을 넘어섰을 때 제가 이렇게 몇 권을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 그 책인데, 제가 책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은 절판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를 드리냐 하면은 이 책이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이죠. 이런 제목인데, 이 권력의 결정체,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청와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권한, 엄청난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 안에는 비서실 인원이 한 400명 정도, 그 다음에 경호실도 그와 비슷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도 항상 청와대에 쏠리는 권한, 권력,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봤고, 이 책을 쓸 때도 제일 첫 장의 제목이 바로 이 권력의 결정체 청와대 중에서도 행정부의 상전, 청와대가 행정부의 상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힘, 이것을 제일 첫 주제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문장의 주제를 잡았던 게 뭐냐면 양정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정철, 지금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이고 상당히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죠. 양정철 씨가 그때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이었는데, 이렇게 홍보기획비서관이었는데, 당시 유진용 문화관광부 차관,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죠. 유진용 차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면서 거의 급박을 하는 그런 대화가 그때 유진용 차관이 주장을 해서 공개가 됐었죠.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아리랑 TV는 문화관광부 소관이죠.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이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는 아무개실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유진용 차관이 곤란하다, 전문성도 없고 급도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양정철 비서관이 이것은 당시 홍보수석, 200만 홍보수석과도 다 이야기된 거다,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유진용 차관이 자, 이런지 더하지 말든지 차라리 나를 자르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정철 비서관이 그래요? 배째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배째해드리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진짜 유진용 차관이 잘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유진용 차관 쪽의 주장이고, 이것은 어떤 양정철 씨 쪽에서는 고약한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 청와대는 행정부의 상전입니다. 상당히 힘이 강하죠. 1급 비서관이라도 장관들은 거의 1급 비서관에게도 거의 꼼짝 못합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는 심지어 부총리급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1급 비서관 방에서 1급 비서관이 없으니까 한참 동안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당히 청와대가 권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한때 탈권위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이 넘쳐나는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대통령 본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죠.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도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는 바람에 또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겪었죠.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소위 촛불민심으로, 우리는 촛불민심으로 등장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과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요? 법을 지키면서, 헌법을 지키면서 행사하고 있을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초법적, 초헌법적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청와대는 권력을
이렇게 막 남용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좀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안에 자체 감찰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어 장치를 만들어서 내부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어떤 뭐 국회의 권능, 사법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 청와대 권력을 마음껏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선 오늘 그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이겁니다. 청와대가 그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죠.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다 보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첫 단계가 당시 울산시장이던 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였죠. 그 하명 수사가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박형철 그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 울산의 검찰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이 청구한 경찰이 신청한 경찰은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를 하죠.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좀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그 부탁인지 거의 지시죠. 청와대에서 내려가면 지시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제로 그 압수수색 영장 김기현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 공천자로 확정 발표되는 날 경찰이 들어가서 그곳을 그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죠. 그래서 그 의미가 김기현의 공천 의미는 완전히 떨어지고 그때부터 김기현의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송초로 당선에 그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렇게 그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연락했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지금 당장은 백원우 핵심 실세였던 또 하명 수사를 기획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 요청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윗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를 좀 출마하도록 그 권유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의 위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상당히 중요한 엄중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청와대 그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그 영장 좀 법원에 좀 청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지시를 하고 강압을 한 거죠. 핵심 실체의 부탁에 의해서. 박형철은 그냥 검사 출신입니다. 핵심 실세, 비검사 출신, 정치권에서 온 실세들의 부탁에 의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개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가 총출동을 해서 송철호를 도웁니다. 후보 매수, 무슨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까지 하면서 후보 매수, 여기도 관여를 했고, 울산 공공병원, 뭐 공약 개발에도 다 청와대가 관여를 해서 결국 송철호, 8번 떨어졌던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때 인사를 내면서 검찰 수사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해체해버렸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초법적 권력 남용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쭉 이어졌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 자체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검찰에서 그 법무비서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그 효력이 남아 있으니까는 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다오 하는데 법무비서관실은 이런 방법에서 검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인데 지금 법무비서관이 판사하다가 바로 청와대 들어가서 그때 뭐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법원 영장을 거부하는 이런 행태를 청와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일도 있었죠. 조국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서 그것이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걸 청와대가 인권위에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첩을 해서 인권 문제 수사를 해야 된다. 나중에는 뭐 그게 뭐 잘못 보냈다. 뭐 이게 절차에 안 맞다 해서 다시 해소했지만은 그걸 딱 그때 그 보냈을 때는 이거는 그 인권위에 그 검찰이 그 어떤 조국에 대한 인권 문제를
좀 인권위가 또 사법당국에 이야기를 해서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청와대가 내리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여기서 모두 자유로운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청와대가 마치 하명을 하듯이 또 뭐 경찰에 하명하는 것처럼 하명을 하듯이 그런 지시를 내린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권한 남용, 이 권력 사효화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금 집값 때문에 이 난리인데 부동산 거래 허가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법한 발상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청와대 참모가 이야기를 하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청와대 참모가 이야기했는데,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더 가관인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언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강기정에게 사고 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사고 쳤네. 이게 그냥 사고 친 이야기 정도 이야기입니까? 개인의 이야기입니까? 청와대 전체의 인식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건을 통해서 인사 행포를 벌여서 검찰 수사팀, 조국과 청와대를 겨냥하고는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지방으로 자천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 간부들 인사하려고 직제 개편하고 뭐 개방형 내부 개방형으로 검찰 중간 간부들을 모집을 하고 이런 초법적인 반헌법적인 이런 행태를 청와대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선이 다가오니까는 70명이 넘는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출마하겠다고 민주당으로 루루루 달려가서 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청와대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이 지금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이렇게 넘치는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을 남용을 하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유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렇게 한 역대 정권들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